만 하나 주고 상품권이나 상금을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이 받는 사람 표정이 다르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상 줄 때는 확실하게 좀 챙겨주는 방법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하나요? 좀 연구 한번 해보시죠. 이게 좀 있어야. 어쨌든 최근에 제가 이 경기도 도정에 임하는 우리 경기도 공무원 여러분들을 보면 정말로 자신감도 생기고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럽니다. 제가 다니면서 요새 듣는 게 경기도 공무원들이 좀 표정이 좀 다른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도 가끔 듣고, 물론 이제 그게 선입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각 분야에서 조금씩 이렇게 표시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주셨지만 최근에 특히 이제 경기 소방에 대한 이제 칭찬들도 좀 많아지는 것 같고요. 또 현장에서 우리 경기도가 하는 안전행정, 또 방제행정 이런 분야에 대한 평가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 경기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좀 더 많은 관심 기울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4월인데 이제 꽃피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았던 계절이기도 하죠. 짧게는 4.3 항쟁, 제주 4.3 항쟁, 4.3 사태라고 부르나요? 요새는 이름 바꿨죠. 4.3 항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밤에는 이쪽에 죽고 낮에는 이쪽에 죽고 다 도망가고 밀항하고. 당시 말로는 제주 인구의 3분의 1이 죽거나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같은 날 한 마을의 제사를 같이 지내는 동네가 많다 그러죠. 집단 학살을 당했기 때문에 그날 밤에 다 한꺼번에 죽은 거죠, 그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 제삿날이 같은 날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마을 단위로. 사람들이 이제 광기가 생겨나면 다른 사람들의 목숨이 자기 목숨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되는 거겠죠. 재미로 죽이기도 하고. 인간의 광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 따져놓고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정말 우주의 무게를 가진 소중한 존재 아니겠어요? 나만 귀한 게 아니라 남도 귀한 것인데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이익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그 수많은 우주를 망가뜨리는 거죠. 또 좋은 측면, 나쁜 측면이 공존하는 또 4.19 혁명 이런 것도 있고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걸 겪은 세대도 있겠네요. 저는 그 이후에 출생했지만 특히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영원히 잊지 못할 날이 있죠. 4.16 세월호 참사일.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는 나에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우리 온 국민한테 하게 한 계기였죠. 구조보다는 중계에 더 관심이 있는. 왜 그렇게 사고가 났는지부터 왜 그렇게 구조는 제대로 안 됐는지 또 그 억울한 피해자들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혔는지 그들을 일종의 반사회 분자로 낙인을 찍고 고통을 주고 매도하고 얼마나 그 고통이 컸겠습니까? 또 우리 올해 4월은 또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고 그래요. 그런 달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국가가 왜 필요한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때이기도 한 것 같아요. 꽃피는 4월이긴 하지만 여튼 우리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들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고요.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국가의 운명은 공직자의 손에 달려있다. 공직자는 두 종류가 있죠. 저처럼 선거에 의해서 뽑히는 임시 계약직, 또 여기 계신 대부분의 공직자들처럼 평생 공직을 하시는 직업 공무원. 사실 본질은 똑같고 이 공직자들의 손에 그 나라에 그 사회 공동체의 운명이 달려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운명을 손에 쥔 사람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원칙과 공정을 준수하는 거죠. 원칙, 질서, 공정. 그 중에 가장 큰 뿌리는 역시 공정함인 것 같아요. 사람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힘이나 재력이나 아니면 사회적 지위 등등의 이렇게 격차가 있으니까 이 격차를 그대로 두게 되면 끊임없이 확대되죠. 사람들의 욕망이 존재하고 힘센 사람은 힘 약한 사람들을 다수를 어쨌든 억압하거나 또는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착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게 만드는 게 바로 공직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거기에 편승하게 되면 공직자가 그런 불균형, 격차, 불평등, 억압, 착취 뭐 이런 것에 편승하는 순간에 그 사회는 급속도로 망가지게 되죠.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 수립 70년 좀 넘었나요? 45년 해방된 이후에 역사의 눈으로 보면 사실은 한 국가, 한 정부가 수립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거의 신생 국가죠, 사실은. 조선에 비교하면 또 왕조들에 비교하면 사실 아주 짧은 시간인데 고도 성장을 이루긴 했지만 사회적 격차, 불평등이 너무 심하다. 그게 우리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개인의 양보를 기대할 수는 없죠. 모두가 다 세상 모든 걸 다 가지고 싶지 않겠어요? 누구나? 힘이 없어 못할 뿐이지. 누구나 그런 욕망은 있는 것인데 그 욕망을 합리적으로 억제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공직사회가 할 일이다 생각됩니다. 운명은 우리의 손에 달렸다. 자부심 가지면 좋겠고요. 또 책임감도 그만큼 높게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배우신 거죠. 다 배운 건데 제가 이 말씀 한 번만 좀 더 드릴까 싶습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에는 종류가 있어요. 권력, 권한, 권리 이렇게 보통 부르잖아요. 권리. 힘은 힘인데 나의 이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힘을 말하죠.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내 거니까. 근데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힘은 보통 법률에 의해서 부여된 힘을 권한이라고 그러죠. 힘은 힘인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를 두는 거죠. 영향을 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보통 우리는 그걸 권한이라고 부르죠. 권한에는 동일한 양의 책임이 따른다. 물론 권리에도 동일한 양의 의무가 따르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야 되니까. 권력, 가장 나쁘게 표현되는 힘이죠. 타인을 억압하는, 나의 의사를 누군가를 향해서 관철해내는 힘. 이걸 보통 권력 이렇게 부르는데 권력의 속성은 통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중에 우리가 가진 힘은 이제 권한인데 하여튼 그 권한, 우리가 가진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어디 인허가를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권한인데 그 권한에 그 힘의 크기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생각을 뭐 평소 하시겠지만 한 번 더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건 누구를 위해서 부여된 것이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그 권한을 위임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잠시 맡겨진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내게 아니잖아요. 그게 민주주의고 그게 우리가 위임받은 일을 하는 거죠. 하여튼 오늘은 아까 수화도 좀 배웠고 갈수록 재밌어지긴 한데 오늘 보니 현금이 별로 왔다 갔다 안 하니까 관심도가 싹 떨어지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준비해 주신 팀들 고생하셨고요. 꽃피는 계절이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진정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즐겁게 하루 시작하고 또 좋은 한 달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